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던 남친의 얼굴을 막 식장에 들어가려던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걸 바로 조상신이 도왔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상신이 도왔고 남친은 조상신이 버렸던 제 파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인의 소개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늘 그렇듯 어색하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다 끝나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소개해준 선배가 유난히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단언까지 했기에 정중히 응하는 게 예일 것 같아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고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첫 인상은 단정했고 인사하는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의외로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외국계 기업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본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흔한 자랑이나 과시가 아닌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며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갔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죠. 겉으로 보기에 무던하고 조용한 사람 같았지만 가끔은 따뜻한 농담도 건네며 배려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우리는 1년 가까이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함께 먹던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기 전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죠. 우리 엄마가 좀 솔직히 까다로운 편이야.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 눈도 좀 많이 신경 쓰시거든. 대신 진심을 보이면 나중엔 또 다 풀리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말이 있어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미정이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 말에 저는 미리 긴장을 풀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결국 통하게 되리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작은 카페에서 시어머니 될 분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트위드 자켓에 정갈하게 세스팅 머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미소, 첫 인상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그녀도 나긋한 목소리로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씩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흐려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성현이는 대기업 다녀요. 회사에서도 꽤 중요한 자리잖아요. 체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단이나 혼수 요즘 안 한다고들 하지만 사람들 눈은 무시 못하거든요. 적어도 내 친구들 보기엔 예단 하나 제대로 못 태우는 며느리면 말이 많겠죠? 당황했지만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현 씨와 잘 상의해서 저희 상황에 맞게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정 씨가 능력도 있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다는데 신용 점수도 나쁘지 않겠네요. 필요한 건 대출 좀 받아서라도 체면 치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한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현이가 아끼는 사람이니 나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혼수와 예단은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야죠. 며느리 스펙도 보는 시대라면서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왜 굳이 카페에서 보자고 했나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 나는
집에 남 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은 남이니까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숨기지 않는 게 제 장점이에요. 결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엄마와의 첫 만남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 표정을 읽은 남친은 그날 저녁 제게 그러더군요. 미정아, 엄마 말투가 좀 거칠긴 해도 진심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체면을 많이 중시하는 분이셔.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막상 네가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이면 절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어. 결혼하고 나면 엄마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표현은 저렇게 해도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친해지면 정말 잘해줘. 아마 너한테도 그럴 거야. 그 순간만큼은 그를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그를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제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죠.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떨리는 목소리,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미정아, 집 전세에 사기당한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엄마가 계약한 전셋집 주인이 이미 수차례 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계약 당시 보여준 등기부 등본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그 주인은 지금 잠적 중이고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른다는 말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엄만 그 충격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고 119를 부른 이웃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죠. 전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불러 설명하셨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반응입니다. 당장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셨는데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사실 이건 남자친구에게는 서프라이즈이긴 했거든요. 제가 말려도 꼭 해주고 싶다며 엄마가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엄마의 상태와 전세 사기의 전말,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 미정아, 이건 너희 집안 일이잖아.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만 이 얘기 들으면 결혼 계속 하자는 말 안 할 수도 있어. 뭐라고? 아니, 지금 우리 엄마는 나 도와주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라고. 아니, 그 말은 믿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저 저는 그랬냐, 얼마나 놀랐냐, 어머님 괜찮으시냐,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런 반응을 보이니 참 이건 어이가 없다 못해 헛헛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남친의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얘기 꺼내기 뭐하지만 성현이 체면도 있고 우리 집도 체면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단단히 준비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죠. 예단이랑 혼수 미루지 말고 잘 챙겨오세요.
아픈 건 안타깝지만 결혼 준비는 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 저도 알긴 아는데요. 근데 어머니, 혹시 그 전세 사기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지 말아요. 뭐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그런 뻔한 수에 안 넘어갑니다. 네? 뭐라고요? 아유, 알았으니까 잘 준비하라고. 잘 준비할 수 있죠? 아니요. 저는 준비 못하겠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와는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남친이 엄마에게 이러는 거 아니라고 너무하는 거라고 말을 했기에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저를 모욕하더군요. 결국 남자친구와 남친의 엄마는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엔 제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대바라지게 행동을 했다고? 그런데 나중엔 그러더군요. 사실 이 말 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눈앞에서 마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미정아, 정말 왜 그래?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결혼은 결혼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 집 일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보려고 하는 거야?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뭐라는 거야? 내가 오라고 했어? 야, 그냥 네 엄마 모시고 얼른 가렴. 나는 너랑. 그래? 너랑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너 우리 성현이한테 똥물 좀 튀기지 마.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소문나고 사람들 수군거리고 어디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이 전세자기 당한 집안 딸이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사정 봐주니까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아줌마? 야, 김미정,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아씨, 진짜 이게, 야, 결혼? 하지 말자. 알았어. 헤어지자고. 니네 집안 이렇게 난리 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진짜 결혼 앞두고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뭔가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지. 뭔가를 엄청 바랐겠지.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끓던 침묵은 아주 또렷한 결심으로 변했죠.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작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 통장 내역이야. 7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모은 자산. 그리고 나는 예단이나 혼수보단 사실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 총 3억 5천만 원. 내가 현금으로 들고 갈 예정이었지. 그리고 전세 사기 당한 엄마 그건 그거고 니들 말처럼 전세 사기 당한 게 우리 집안 사장인 것처럼 전세는 위험한 것 같다면서 병원에 누워있던 엄마가 아예 집을 한 채 사주셨거든? 내 명의로? 대출 하나 없이? 뭐? 아니, 미정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집을 사주셨다고? 아니, 미정아, 그런 건 얼른 오늘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와, 너 돈 진짜 많이 모았다. 아씨, 나도 외국계로 가는 거였는데. 와, 엄마, 이거 보여? 미정이 돈 많이 모았지? 뭐야? 이 미친놈의 반응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내가 똥을 밟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내 가족을 깔보고, 그런 말까지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인 거지. 오늘로 끝. 네 입으로 얘기했다. 결혼? 그런 건 없다고. 결혼을 깨고 돌아선 뒤 저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보다 훨씬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거나 저녁 늦게까지 집 앞을 서성이며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사과를 했고 다음엔 변명을 했고 그 다음엔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미정아, 내가 이렇게 정리될 줄은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다 어리석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관심이 그에겐 가장 큰 처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수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질 않나. 밤 11시에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질 않나. 어느 날은 회사 메일로 사적인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인사팀에서 호출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저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도록 약속 장소를 파악하려고도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문자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한다.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고 문 앞에서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죠. 미정아, 제발.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도 후회한대.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 그냥 제발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네가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제가 무너질 거라고, 여전히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던 걸까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력과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경찰은 지체 없이 현행범으로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미친 짓 한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너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제발 한 번만. 경찰이 그를 차에 태우며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미련도 없었고 불쌍하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을 뿐이죠. 끝까지 단호할 수 있었던 제 자신에게요. 시간은 다시 흘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 제 명의로 계약했던 그 집을 리모델링해 새 단장을 마쳤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와 투자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왔고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가끔 그날 밤 경찰차에 실려가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흐트러진 머리, 엉망인 셔츠, 퉁퉁 부은 눈으로 울먹이며 절 부르던 그 초라한 모습. 그러면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속삭입니다. 똥은 밟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거지. 참 다행이야. 내가 피해가서.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